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절대값이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선생님은 약간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를 사실은 더 원하는 바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은 뭐 아직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절대값이 나오면 계산상으로 문제를 풀면 구간 나눠서 풀면은 뭐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첫 번째. 자, 당연히 여기가 얘가 이제 뭐 0과 양수일 때냐 아니면 음수일 때냐 따지면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냐, x가 0보다 작냐를 가지고 따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얘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될 것이고,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 더하기 3, x 빼기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3하고 근이 2가 나오는데 0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면은 사이값인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3, x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대해서만 일단은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범위를 산정을 해주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x가 0보다 작으면요 같은 방법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자 이렇게 되고, 얘는 3하고 얘는 마 2가 되겠네요. 마 2. 그래서 마이너스 2x 3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죠. 근데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x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이 있고,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을 모두 다 뭐 하시면 됩니까? 포함해주는 게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인데 0 바로 이어받아서 다시 2까지라고 했으니까 쪼잉쪼잉 정답은 마이너스 2에서 2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이 친구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나눠주면 되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한번 나눠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그냥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크다. 그냥 나오면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친구를 이쪽으로 다 같이 옮겨 보시면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거는 뭐 간단하게 x하고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당연히 0하고 5가 되겠네요. 0하고 5. 그러면 얘는 지금 크다라고 했으니까는 큰 작작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가 0보다 작다 여기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쵸? 여기만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일단은 정답이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여기는 부호가 이제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오면 x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x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뭐가 되죠?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큰 작작에 의해서 x는 마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x가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친구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x는 마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니?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로 한 번만 좀 이거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x축이고요. 자, 얘를 선생님이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좌변에 있는 거 선생님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은 마 2하고 3이니까 마 2하고 3 이렇게 보고요. 이 정도에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얘들아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얘가 0이 되는 친구 x 이퀄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 그럼 x가 1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친구가 이제 기울기가 되면 돼. 그리고 절대값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V자 모양의 함수 모양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울기가 이제 3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가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이 좌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우변에 있는 이 절대값 함수 1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가 포인트냐, 이렇게 만나는 점이 포인트예요. 알겠어? 선생님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자, 이 구간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구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보면 자, 1번 구간, 그 다음에 가운데 2번 구간, 여기 3번 구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1번 구간은 얘들아, 이 검은색 왼쪽에 있는 구간, 1번 구간은 파란색과 빨간색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는, 2차 함수가 얘가, 선생님이 F라고 할게. 얘를 G라고 한번 해보고, 그러면 얘는 F가 더 크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구간은 당연히 파란색 함수가 빨간색 함수보다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러면 얘는 G 함수가 더 크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구간도 자, 이 검은색 선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F 함수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죠. 크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는 F 함수가 G 함수보다 어디서 커? 라고 물어봤으니까 선생님 얘를 알파라고 그러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X 범위에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 값이 5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구했죠. 그래서 이러한 답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본인의 능력이 되는 만큼 최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체크해 보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대본에 이렇게만 보고 문제 판단할 때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훨씬 판단하기가 어때요? 좀 편하겠지, 그치? 참고하시고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어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이 3,000원이면 하루에 400개가 판매가 된답니다. 적지 않게 판매가 되네요. 이거 인수해야 되겠네. 자, 하여튼 이래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격을 100원씩 내릴 때마다 하루 판매량은 40개씩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 하루 판매액이 150만원 이상이 되려면 아이스크림 한 개의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런 거 조금 별로 안 좋아해. 그쵸? 원가, 정가, 판매가 막 이런 거 나오는 문제들. 일단 한번 얘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판매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500원이야. 그거 10개 팔았어. 그러면 5,000원이잖아. 그치? 그 5,000원은 어떻게 나온 거야? 아이스크림 하나의 가격 곱하기 판매
개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판매 가격 곱하기 아이스크림의 판매 수량 이게 150만 원 이상이니까 네가 150만 원 이상이 되면 좋겠어.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 전체 말이. 그쵸? 그럼 이 친구가 이제 한 개 금액이고요. 얘가 이제 판매 수량이라고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3,000원이었어. 그쵸? 근데 100원씩 내린대. 이 씩이 뭐야, 씩? 100원씩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얘들아? 100을 기본 단위로 해서 100, 200, 300, 400 이렇게 내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100원 내리는 거는 100원을 한 번, 200원 내리는 거는 100원을 두 번, 300원은 100원을 세 번. 그게 식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 해당하는 거는 변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X라고 보시면 돼요. X. 그래서 판매 금액은 뭐가 되냐? 3,000원에서 빼는 거지. 뭐 하는 거니까? 내리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100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원만 내릴 거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고 200원 내릴 거면 100원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판매 수량은 뭐가 되냐? 원래는 400개였어요. 플러스 늘어나니까 40개씩. 이 씩은 뭐야? 여기 씩하고 여기 씩은 같은 거지. 얘가 1이면 얘도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40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 아니 2차 부등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들으셨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얘가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 2차 함수야 그냥. 그렇죠? 150만 크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자. 약분할 거 좀 있으면 약분 좀 먼저 다 하고 나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150만은 150꽝 150하고 0 4개 이렇게 붙여줄게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3개 붙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붙여줄게. 그러고 나면 얘들아 여기서는 얼마 0 몇 개 묶어낼 수 있어? 2개 묶어낼 수 있겠죠? 2개. 그쵸? 여기서는 몇 개 묶어낼 수 있어? 1개 묶어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그럼 여기서 2개 묶어내면 얘는 어떻게 되냐? 30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0 2개 묶어냈어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1개 묶어냈어. 1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 얘는 40 더하기 4x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3개 묶어냈으니까 여기서 3개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여기 뭐만 남았습니까? 1,500만 이렇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내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뭐 전개하셔야 되겠죠. 그쵸? 물론 여기서 추가로 4를 끄집어 내가지고 여러분이 하셔도 뭐 상관은 없기는 해요. 알겠지? 자, 일단 전개를 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자, 마이너스 4x 제곱하시고 이렇게 곱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20이 되겠지. 플러스 뭐가 되겠어? 80x 플러스 자 3, 4, 12, 1200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싸그리 다 넘길 거야. 알겠지? 넘어오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00 넘어오면 빼기 1200이니까 플러스 300 될 것이고요.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여기서 4로 나누자. 4로 나누면은 x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x 될 것이고요. 4로 나누면 4, 7에 28이니까 더하기 75에서 이렇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될까요? 15, 13하고 5 아니 얼마 되니? 15하고 5로 여기가 왜 그럼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잠깐만, 마이너스 4하고, 여기가 8이 아니고 80이네요. 선생님 잘못 계산했네. 80. 여기가 80, 여기가 2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15하고 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5, x-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 우리가 사이값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5, x, 15 이렇게 됐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 물어보는 거가 참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의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최소는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는 이렇게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인데 가격이 지금 뭐냐면 얘들아 3,000 빼기 100x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5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500을 빼는 거니까 그때는 2,500원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나올 것이고 x가 15일 때는 15 집어넣으면 1,500원이 되니까 1,500원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은 1,500원에서 얼마까지? 2,500원까지 그렇게 만약에 뭐 한다면 아이스크림 가격을 계산한다면 150만원 이상은 팔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격은 얼마가 돼요? 2,500원. 최소 가격은 얼마입니까? 1,500원이 내가 찾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식 세우는 거부터 정확하게 아시고 0부터 뺄 거 빼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해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런 개념들은 문제 풀 때 사실 머릿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서 있기는 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좀 보면 되는데 2차 부등식은 우리가 2차 함수나 방정식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2차 부등식 문제 풀 때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 뭐 인수분해 하거나 즉 방정식의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었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내가 알고 있던 개념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먹기만 하면 돼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이런 얘기야. 자, 해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고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거 사이값이죠. 그래 안 그래? 사이값이면 선생님이 이거 2차 방정식 할 때 말씀드렸어요. 근이 알파 베타면 x제곱 마이너스 모x 합 x 플러스 곱 여기다가 최고차항이 만약 1이 아니면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시고 근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이값이니까 네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구나. 이 부등호 방향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해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작작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차 함수 쪽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한 내용들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간단히 볼까? 이런 내용이야. 해가 이렇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한번 구해봐 라고 하면 뭐 2차항 개수 1이니까 우리는 x제곱 하시고요.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제곱 합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3x 곱은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부등호가 여기 이퀄이 없으니까 요거 아니면 요건데 어떤 거로 갈 거냐 이거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사이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사이값일 때 우리가 어떻게 갔습니까? 그렇죠? 0이 더 커졌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은 이게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부터 구하냐면은 합하고 곱을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합은 얼마입니까? 합은 1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제곱창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합의 부호 반대에 곱은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되고 0까지 써놓은 다음에 여기 이퀄이 있네요. 이퀄 있어. 그러면은
부등호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지금 큰 작작이잖아. 큰 작작은 얘네가 컸을 때 나오는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창의 개수가 6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합과 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합은 여기 뭐 6분의 마 3이고 여기는 6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곱은 6분의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똑같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6 가로 여시고요. x제곱 합은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6분의 1x 하시면 되고 곱은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맞죠?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사이값이죠.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6을 전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6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론 내릴게요. 자, 양수일 때 기준. 누구일 때 기준 얘들아? 양수일 때 기준. 알겠지? 이게 만약에 사이값이야. 사이값이면 당연히 내가 구하는 거는 0보다 작다가 돼야 되고 이처럼 이렇게 큰 작작 이렇게 만약에 범위가 나오면 0보다 0쪽으로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 근에 같다가 있으면 같다가 있는 거고요. 근에 같다가 없으면 여기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2차 무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성립하면 이 항상이라는 말이 얘들아 우리가 방정식에서 뭐가 있었지? 방정식에서 항등식이 있었지, 그치? 그거는 뭐야?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참이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방정식도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항등식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다르게 쓰기는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을 상대 부등식이라 그래. 무슨 말이야?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등식이야. 값이. 그리고 이렇게 방정식에서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우리 이름을 부르기는 해. 그러니까 절대 어떤 조건 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우리가 이거 뭐 항등식에서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거죠. 이거는 항상 성립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이거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게 지금 x축이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돼. 언제? 항상.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거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왜 그러냐면은 얘하고 얘는 벌써 0이고 얘는 0보다 작고, 그쵸? 그럼 이쪽 범위에 대해서만 0보다 뭐 하는 거야? 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x에서 내가 체크를 하더라도 항상 0보다 뭐한 값이야? 큰 값을. 왜 그러냐면은 이 x가 0, y가 뭐니까? 0인 값이니까. 이렇게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2차 식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즉, 최고차항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최고차항이 0보다 커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야만이 가능한 거야. 위로 볼록한 상황이라면은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항상 x축 위에만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x축하고 만나는 거는 다이렉트로 무슨 얘기야? 근의 개수 이야기야. 그럼 안 만나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 이 말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만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성립할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가능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최고차항이 뭐 해야 돼?
반드시 양수해야 돼. 최고창이 만약에 음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쪽 부분들은 뭐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최고창이 양수고 너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뭐가 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은 항상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모든 x에서 그래프가 0보다 x축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는 그릴 수가 없잖아. 그치? 반드시 위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밖에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만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디 x에서 내가 체크를 하더라도 항상 x축 아래 그래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려면은 최고창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고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같다만 추가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 이게 x축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이렇게 돼야 가능하구나 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이제 이 식을 보고 이러한 그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어요. 우리가 최고창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A는 얼마입니까? 1이니까 당연히 상관없죠. 그러면은 두 번째 체크할 거. 뭐 체크하면 되는 거야?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네. 안 만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뭐라고? 작아야 되네. 이 얘기지. 판별식 해보시면 자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 네가 0보다 작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얘는 뭐 m플4 m마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답을 뭐 할 수 있어?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면 좋겠어. 실수 a 값의 범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고요. 자, 최고창이 지금 이렇게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얘도 체크를 할 건데 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야. 얘가 성립하는 그래프.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커야 된다. 요렇게 되라는 말이구나 이 말이라고. 문제에서 말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최고차항인 A는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의 판별식은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 의해서 판별식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짝수니까 4분의 뒤로 가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반절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넘어가니까 얘는 A는 1보다 크다 이러한 범위가 나와.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크면 되고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면 돼. 두 개를 다 동시에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지. 두 조건을 다. 그러니까는 A가 뭐다? 1보다 크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2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렇다. 상수 A,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러면 잘 봐봐. 최고창이 양수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큰, 작작 제대로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있는 3은 누구야? 근이야 근. 그쵸? 근 맞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두근의 합은 1이고요. 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두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두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니 부등식 문제인데 뭘로 푸는 거야? 방정식으로 풀어버린 거야. 뭘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겠지?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 이거 재밌는데 2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렇다라고 했어. 그러면 보세요. 0보다 큰데 얘가 뭐야?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왔어. 그치? 0보다 크면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큰 작작으로 나와야 되겠지. 어떨 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0보다 큰데도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x제곱의 개수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이 a가 0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싸그리 갖고 넘어가면 여기 있는 친구가 0보다 작다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0보다 크면 큰 작작인데 사이값이 되거나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사이값이 돼야 되는데 큰 작작이 됐거나 그럴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뭐라고 보면 돼? 반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들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a일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가 뭐가 되는 거니? 두 근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거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친구를 구해보러 갈 건데 최고차이 a니까 a 하시고요. x제곱 합의 부호반대 플러스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곱 그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가 될 건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돼야 되겠지. a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는 마3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b는 마이너스 2a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a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6이 b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근이야. 근이기 때문에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고 식 만들면은 이 만든 식과 처음에 나에게 제시된 식이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 fx가 있네요.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치? 작으니까 사이값. 그래 이쁘게 잘 왔어요. 그쵸? 이거 뭐야? 또 변형된 거. 이거 여러 번 우리 만났어. 그치?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누구냐라고 했고요. 자,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15가 우리는 뭐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근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3하고 15가 들어가면은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네가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또는 네가 뭐가 돼야 돼? 15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건 벌써 여러 번 했어. 그쵸? 그러면 2x 더하기 1이 3이 된다는 얘기는 너 넘어가면은 2가 되니까 여기에서의 x는 1이구나 라고 내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x 더하기 1이 15가 되니까 1 넘어가면은 14가 되고 2 약분하면은 x는 7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라는 거는 3일 때 1이었고 15일 때 7이었으니까 이러한 범위에서 만족할 수가 있겠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수 x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쌤 이것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수개수 구할 거야, 얘들아.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얘는 둘 다 이퀄이 있는 거죠. 얘는 이퀄이 몇 개만, 어디에만 있는 거야? 한 개만, 한 곳에만. 얘는 이퀄 둘 다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개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곳만 있으면은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개수. 둘 다 이렇게 이퀄이었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에 하고 빼기 1까지 더 해줘야 정수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없습니다. 큰 거 빼기 1 빼기 1 하나 더 해주니까 몇 개? 5개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2, 3, 4, 5, 6 이렇게. 알겠지?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한다.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배운 그런 개념이 되겠지? 그러면 모든 x고 얘는 0이니까 아, 너는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 얘는 그러면은 최고창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데 최고창이 1이니까 오케이 됐고요. x축하고 안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난다라는 거는 근이 0보다 뭐하다, 아니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는 거야?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해볼 거예요. 자, 판별식 해볼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2가 있어서 우리가 짝수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짝수 공식. 그러면 반절의 제곱이니까 k 제곱 갈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ac야. 그치? 그럼 얘는 1이고 이거에 마이너스만 해주면은 부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이거 뭐 k마 3, k 풀 2, k마 3, k 풀 2 얘가 0보다 작다. 너 3하고 너 마이너스 2니까 아 사이값 해가지고 k는 이러한 범위의 값을 가지면 되겠구나.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들아 얘가 지금 음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치? 음수가 있으면 이거대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얘네를 가지고 다리 넘어와 버려 그냥. 항상 우리는 x제곱이 뭐가 되는 게 조금 편해? 양수인 게 편해 어쨌든. 알겠지? 그래서 가지고 넘어오면 어떻게 돼? 넘어오니까 x제곱 하시고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kx 하시고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넘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은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아 너는 같은 것까지는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네.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게 0보다 얘는 작아야 되고 너는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거의 제곱이죠. k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k-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누구만 가능한 거니 얘들아? 2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그쵸? 얘들아 이게 x제곱 앞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더 되죠. 어쨌든 x제곱 앞에 미지수가 있으면 자 이거 할 때 얘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 앞에 부등식 앞에 2차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면 돼. 알겠어? 왜 그러냐면 여기 부등식 앞에 2차 부등식이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할 거면 2차 부등식이면 당연히 여기 있는 a는 0이 될 수가 없죠.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2차라는 말이 쏙 빠졌어. 그러면 얘가 a가 0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 그쵸? 왜? 꼭 내가 2차가 돼야 될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2차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 a가 일단은 0일 때도 나는 뭐 해봐야 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럼 a가 0이라면 너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겠지. 그러면 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1이 0보다 큰 거는 맞아 안 맞아? 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범위에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모든 x에 대해서 네가 0보다 크려면 그렇지. a는 일단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놔두시고요. 자, 판별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판별식은 a제곱, 자, a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a, 네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a에 a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면서 0하고 1이니까 0, a,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에서는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찾는데 마침 0에서 1 사이니까 여기에 있는 게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얘들아?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인 상황하고 2번인 상황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되겠어? 합치면 되겠지. 왜 a가 0일 때 성립했어?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범위야 이런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0, a, 1 이게 우리가 찾는 a의 범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풀고 좀 잠깐 쉴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돼.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x축인데 x축보다 얘가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려면은 일단 얘도 부등식이니까 나눠서 첫 번째 a가 0인 경우 한번 체크해 볼게요. a가 0인 경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너는 조건에 만족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져보니까 a가 0이 아닐 때는 네가 이제 2차 함수 모양이야.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그래야 x 어디서 내가 체크하더라도 x축 아래에 있겠지. 그쵸? 그러려면 a는 뭐일 때만 일단 가능하냐? 음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판별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근이 없거나 얘는 근이 몇 개? 한 개만 가능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a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판별식 이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이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a인데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로 묶으면은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0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a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일단 여기서는 0은 빠져야 되겠지.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 범위가 된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a가 0인 경우도 뭐 했으니까 얘도 조건에 만족했으니까 이거에다가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 a 0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파이널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좀 잡고 갈게요. 두 번째 거 여기 판별식에서 얘가 지금 짝수가 아닌데 선생님이 AC로 계산해서 이렇게 A만 곱했는데 여기가 4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에서부터 내가 구한 답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요. 2차 함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작은 쪽이 없으면 돼. 그러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작은 쪽에는 뭐 한 거니?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두 개가 가능하니까 판별식에서 보면은 얘는 근이 없고 얘는 근이 하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선생님이 해볼 거고요. 여기가 지금 짝수니까 4분의 뒤로 들어가면 얘가 a 더하기 3이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c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를 곱하는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쓰고 합시다.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지. 맞죠?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싹 풀고 이거 싹 풀어가지고 뭐 물론 뭐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눈에 이런 거 보이죠? a 더하기 3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a 더하기 3으로 묶어내면 되겠다. 그럼 a 더하기 3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a 더하기 3이 그대로 있고 여기는 빼기 4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에서 4 빼니까 이 친구는 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이 근이 될 거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의 값에 의해서 마이너스 3, a는 1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완전히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이고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것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맞죠?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뭐가 되는 케이스, 0이 되는 케이스는 일단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나는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a가 0보다 크다면 얘는 뭐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럼 x축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x축보다 큰 쪽은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어? 존재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얘는 항상 뭐 하게 돼 있어? 만족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얘는 지금 해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는 그래프가 x축보다 큰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너 안 돼, 너 안 돼, 너만 가능하다 그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거이면서 판별식은 0보다 일단은 뭐 해야 되겠어? 커야.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만나니까는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판별식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6이니까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적용시켜보면 반절의 제곱이니까 9 하시고요. 마이너스 ac네요.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네 넘어가 보면은 a 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다니까 이거는 a 더하기 3, a 빼기 3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a는 3 이렇게 범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a가 작은 쪽에 대해서만 계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0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a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답이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 3에서 0 사이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부등식 관련된 문제 쭉 풀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거의 다 뭘로 풀고 있어? 판별식 가지고 풀지. 판별식 가지고 푼다는 게 결국에는 뭐야?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하고 만나야 돼. 뭐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이거를 내가 판단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이러한 상황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보는 연습을 조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7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제한된 범위야. 이제 뭐 실수 전체에서 볼지는 않을 거고, 제한된 범위. 아, 나 여기에서만 볼래. 여기서만 볼래. 03이네요. 03은. 선생님 이름인데. 자, 어쨌든 0에서부터 3에서만 판단을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해볼 거냐?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하면 좋겠어. 어디에서만? 0, 3이라는 이 범위, 딴 범위는 나는 모르겠고, 이 범위에서만.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자, 봐봐.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맞죠? 이렇게 얘가 범위가 주어지면, 그래프를 일단은 그려서, 어느 범위만 내가 생각하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가 x 이퀄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0부터 3까지면은 우리는 뭐 지금까지 다 잘했으니까 여기가 0이면 얘가 3이니까 이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요만큼의 그래프만 모아하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검은색의 이 나이키 모양의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x축이 어디 있으면 좋겠어, 얘들 x축이? 여기 있으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얘가 더 x축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가능하지. 여기 있는 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x축이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아,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건 얘들아 판별식을 푸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은 바로 얘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f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얘가 x 이퀄 1이니까. 얘가 여기가 지금 f1이라는 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x축보다 x는 0이 되겠죠. 0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큰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같아지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f1이 0보다 만약에 뭐 해버리면 작아버리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얘가 0이고 f1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조건이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 다 그래프로 상황 판단해서 푸는 문제야. 그냥 딱딱딱딱 뭐가 정해진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F1 한번 구해볼게요. 자, F1은 1 집어넣는 거야. 1. 그럼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빼기 2이기 때문에 얘는 A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0부터 3까지고요. 이 친구입니다. 그쵸?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 값이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내가 누군지 알아. 그치? 근데 여기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뭐야? 몰라 내가. 그치?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이 x값이라는 거는 2분의 a거든. 근데 2분의 a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3까지라는 애가 여기 있는 애인지 여기 걸치는 애인지 여기 있는 애인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 2번 문제는 얘들아 여기는 1번 문제하고는 난이도가 확 다른 문제예요. 1번 문제는 무슨 느낌이 1번 문제는 바로 체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이 3개를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3개를 그리셔야 되고요. 자, 얘가 어쨌든 x 이퀄 2분의 a야. 얘가 x 이퀄 2분의 a가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032가 어디 있을 수가 있냐? 여기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032 그쵸? 표시가 잘 안 나나? 032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맞죠? 얘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란 얘기니? 여기가 3이란 얘기거든. 왜? 0부터 3까지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첫 번째 2분의 A라는 게 3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 있는 2분의 A가 3보다 클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얘들아, 이퀄은 이렇게 3개 하는 와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쌤 여기다 이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2분의 A라는 친구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3이 이퀄이 들어갔으면 여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2분의 A가 그럼 여기가 뭐니 얘가 여기가 0이겠지. 왜냐면 얘가 0이고 얘가 뭐일 거니까 3일 거니까.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네. 여기 이퀄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얘들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2분의 A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상황 결론적으로 A의 범위를 말한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애 같은 경우는 A가 6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내가 답을 구할 거고 여기는 A가 0에서 6인 그런 이 범위 내에서 답을 구할 거고 여기서는 A가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답을 뭐 할 거야? 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1번부터 구해볼게요. 자, 0부터 3까지가 이 파란색이야, 파란색. 그치? 그러니까는 이 파란색이 0보다 뭐하라고 얘들아?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X축이 어디 있으면 돼? X축이 이 파란색 밑에만 있으면 되겠지.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파란색 여기 끝에 딱 닿는 것까지는 괜찮겠지. 왜? 갖다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 끝에 부분이 뭐냐면은 얘가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보면 f3이에요. 얘가 f3. 그쵸? 그럼 f3이 x축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서 된다는 얘기는 x축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즉 f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첫 번째 이 조건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있는 친구가 사실 제일 작거든. 그치? 그러니까 f 2분의 a라는 값이 마찬가지야. 얘도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까지는 가능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는 f 여기가 0이 되겠죠. f0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각각의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갖는 거 알겠지? 가장 낮은 값이 0보다 잠깐만요. 0보다 작거나 같네. 그쵸? 자, 다시 해줄게.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 fx 그래프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까지는 뭐 다 똑같아. 여기만 달라져.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 있는 이 fx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아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래. 그러니까 x축 어디 있어야 돼? 오히려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여기 있으면 그러면 나는 누굴 가지고? 얘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지. 얘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는 F3이 아니라 F0이. 여기는 0보다 오히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얘가 클지 얘가 클지 알아? 몰라. 모르지?
얘가 크다 그러면은 얘는 F0이고요. 얘가 크다면 F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3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0이 0보다 작거나 F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F0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여기 있고 여기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얘는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값이야. 그러면 얘는 바로 F 뭐 자리야? 3자리가 될 것이고 그럼 F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 범위 내에서는 F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이 범위 내에서는 F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냐? F0과 F3이 둘 다 뭐 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 범위 내에서는 F0과 F3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선생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F0은 뭐냐면 여기다가 0 집어넣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지금 얘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뭐 a 더하기 3, a 빼기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될 거야? 범위가 나올 거야. 그런데 얘는 어디서 따질 거야? a가 누구보다?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뭐 할 거라고 얘들아? 따질 거라고. 알겠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내가 지금 따질 거니까 여기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만족하는 범위가 없죠. 여기서 범위 안 나오지 얘들아? 그래서 너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F0은 마3에서 3까지였어. 그러니까 얘는 마3에서부터 A가 자 3까지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F3을 한번 해보면 쌤이 여기다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F3을 한번 넣어보면 3 넣으니까는 9 마이너스 3 넣으니까 3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 a 3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얘는 0 a 3이고요. 여기도 이퀄이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네. 그럼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든 이 조건에서 둘 다 만족해야만이 뭐가 된다고? 답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마3부터 3까지고 얘는 0부터 3까지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가 a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라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0, a, 3 이게 최종적인 두 번째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F3이야. F3이라는 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얘였거든. a제곱 마이너스 3a가 F3이었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0, a, 3 이렇게 됐던 거였어. 그치? 자,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만 작거나 같은 거에서만 답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는 a가 누구만 가능하겠니? 0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고 두 번째에서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여기 세 번째는 0만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에 의해서 0, A, 3. A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이게. X축이 있고
이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근이 몇 개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이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그리고 이거는 부등호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근들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하나만 좀 꼼꼼하게 봐볼까요? 자, 봐봐. 이거 지금 이차 함수네. 그렇지.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돼. 그러면 항상 얘들아 어디하고 어디 기준이야? 여기하고 여기 기준이라고. 이렇게 기준이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쪽하고 이쪽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크다라고 하면은 큰, 작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이퀄이 있으면 이퀄 붙여주면서 큰 작작 하면 되고, 작다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 말하는 거잖아. 여기 부분은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 사이값이죠. 그래서 쌤이 사이값 말하는 거고, 이퀄이 있냐 없냐 따라서 붙냐 안 붙냐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차 함수라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실근을 갖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둥 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뭐 판별식이 뭐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값들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자, 이차 함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만 빼면은 다 크겠죠. 그리고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는 거는 얘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실수 전체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작았으면 좋겠다, 작은 쪽이 없는데 뭐 해가 없는 거고,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같은 거 딱 하나, 얘가 하나 있으니까 너만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컸으면 좋겠어, 나 전체 가능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나 전체 가능해. 작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하나도 없어. 작은 쪽이 없으니까.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나 해 없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수일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음수일 때는 굳이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왜? 데리고 와서 양수인 상태로 놓고 판단해버리면 뭐하니까 되니까, 굳이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판단할 필요가 뭐하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어. 니네 이렇게 음수일 때 이렇게 안 한다니까? 어떻게 한다고? 데리고 다 넘어갈 거야, 이 얘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이쪽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x 빼기 3, x 더하기 1 해가지고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2차 식이 x축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큰, 작작 이용해서 이렇게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음수일 때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선생님,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이제 x축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직선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야. 알겠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있고요. 만약에 x 이렇게 이따가 한번 해보자. 알겠지? 우리는 여기가 이 동네가 뭐가 되면 좋겠어? 0이 되면 좋겠어. 그쵸? 0이 돼야 얘가 뭐니까 x축이니까 내가 판단하기가 편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넘겨버리면 되겠지. 얘를 넘어오면 여기는 이 2차 함수가 바뀌기는 할 거야. 바뀌기는 할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가 달라지기는 해요. 달라지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까지 판단했던 방식하고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이게 편하다, 그런 얘기야. 쌤이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 이런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니? 얘는 함수식이 바뀌었고요.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값과 이 알파 값이 똑같아요. 여기 베타 값과 여기 베타 값이 뭐하냐? 같습니다. 여기 x 위치와 여기 x 위치, 여기 x 위치와 여기 x 위치가 왜?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식만 옮겨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 x 위치, 여기 x 위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얘가 편하니까 결론 나는 이렇게 해놓고 계산할 거야.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면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얘가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fx가 있어. 얘가 지금 f라고 해보고 얘를 g라고 해볼게. 그러면 누가 있냐? 이렇게 지함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 만나는 이 두 점이 바로 뭐냐면 얘가 알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두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파보다 작으면 빨간색 그래프가 크고 알파에서 베타 사이는 파란색 그래프가 크고 베타보다 크면 빨간색 그래프가 다시 뭐가 큰 거지. 근데 이렇게 따지기 귀찮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을 싸그리 데리고 넘어오는 거야, 그냥. 넘어와서 넘어오면 뭐 2x 제곱 블라블라 되겠지. 그 대신 여기는 뭐가 되니까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약간 믹스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새롭게 만든 이 함수는 결국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러면 얘는 이제 내가 얘하고 이거 관계니까 어떤 것 어떻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알파 위치가 여기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 베타 위치 두 개가 똑같았던 이 위치가 바로 여기 베타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얘들아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fx가 뭐 ax 제곱 이렇게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뭐 ax 더하기 b 1차 함수고요. hx는 뭐 kx 제곱 이렇게 2차 함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결국엔 이거야. fx equal 0 이걸 먼저 우리가 기본으로 했던 거야. 2차 함수와 누구의 관계? x축하고의 관계.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 하는 거야? fx하고 gx의 관계. 부동으로 할게요. 근데 부동으로는 뭐 어쨌든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 했던 거야. 이런 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fx하고 hx의 관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내가 너를 넘기겠다는 얘기야. 넘기면 너는 fx 빼기 gx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이렇게 0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야. 얘도 넘겨서 fx hx 하고 여기가 뭐가 되게 만들어? 0이 되게 만드는 거야. 나는 그러면 여기 있는 새로운 애를 1번처럼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판단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 뜻이야. 결론은 그 얘기야. 그러니까 2차하고 x축의 관계든 2차하고 1차의 관계든 2차하고 2차의 관계든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야 내가 이렇게 한쪽이 0이고 한쪽이 이렇게 돼 있어야 여기서 내가 뭘 사용할 수 있어? 판별식, 근거 계수의 관계 이런 거를 사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금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야. 당연히 여기 있는 2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1차 함수의 관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봐. fx가 이렇고 gx가 이래. 그런데 너 넘어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야. 이거 만드는 거 이해되세요?
그쵸? 뭐 넘어왔으니까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1차 n 넘어와서 상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니네 둘이가 이렇다는 거는 네가 이거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라고. 왜 그러냐면 얘가 근이 두 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근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니네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뜻이라고. 알겠지 뭔 말인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 이런 관계라는 거는 니네 둘이 이런 관계라는 거는 너를 넘겨서 내가 이거를 판별식을 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안 만나는 거는 교점이 없는 거잖아. 함수에서 교점이 없는 거는 얘네 둘이를 갖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싸그리 옮겨서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판별식을 해보면 얘는 근이 없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보세요.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 자, 눈 크게 뜨고 자 이제 곧 끝나. 자, 봅시다. 자, 방정식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하라 이런 얘기야. 방정식. 이건 방정식이야. 부등식 아니야. 그럼 얘는 누구야?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 그 뜻이야. 그치? 2차 함수하고 x축과 만나는 점. 어디야 어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해를 구하라겠으니까 x 이퀄 베타 x 이퀄 가마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만나는 곳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얘네 만나는 곳은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위치 어디야? x 위치 어디야? 이 얘기니까 x 이퀄 알파하고 x 이퀄 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델타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의 해는 뭐냐? 이거의 해라는 거는 이제 부등식이야. 2차하고 누구하고? x축하고의 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차 너는 의미 없고요. 여기하고 관계에서 2차가 x축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부분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베타 x 감마 이 얘기만 하는 거지. 결국에는 다 여기 근을 가지고 사용해서 내가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2차가 1차보다 커야 돼. 2차가 1차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하고 이 부분 말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알파보다 뭐하거나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누구보다 델타보다 크거나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좀 볼게요. 보기 3번. 얘들아 보기 3번 별표 5개 쳐놔. 자,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감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게 지금 fx고요. 위로 볼록인 게 지금 gx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fx.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파란색으로. 자, 이게 fx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얘가 gx 거예요. 자, 그러면 fx가 파란색이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0을 딱 지나가는 여기 마이너스 2하고 4 그쵸? 이 사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2x는 4까지 가능해?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간단하죠? 마찬가지 gx가 0보다 커. gx는 그럼 빨간색인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x는 0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세 번째까지도 별거 없어요. fx가 gx가 크다는 얘기야. 그쵸? 그 얘기는 그러면 나는 fx와 gx의 뭐를 찾는 거야? 교점. 교점이 뭐 하는 거야? 같아지는 점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크냐 작냐가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면 gx가 크다는 얘기는 빨간색이 크다는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마 2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마 2에서부터 x는 2.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알겠죠? 자, 4번이 중요해. 4번. 여기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A, B를 곱했는데 얘가 0보다 커. 이거 뭔 소리야?
A, B가 같은 부호. 같은 부호죠. 그쵸? A, B 두 개를 뭔가 곱했는데 얘가 0보다 작아. 이거 무슨 말이야? A, B는 서로 다른 부호. 추가적인 조건이 주면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인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만 주어지면 우리는 A, B에 대해서 같은 부호, 다른 부호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fx하고 gx가 두 개를 곱했더니 0보다 뭐래? 작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은 얘네 둘이는 무슨 부호라는 거야? 다른 부호라는 거지. 다른 부호. 그 얘기는 첫 번째 fx가 여기 이퀄이 없으니까 0보다 크면 반드시 gx는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두 번째 fx가 0보다 뭐하면 작으면 gx는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돼요.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 여기서 읽어서 물론 풀어도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요. 수직선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나서 fx가 0보다 크대. fx는 파란색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겠지. 두 개. 얘는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돼. 그럼 fx가 지금 뭐냐면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보다 뭐하거나 마이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지. 4보다 뭐하거나 4보다 크거나 이게 바로 0보다 큰 범위야. 그쵸? 그러면 gx가 0보다 작은 거는 gx는 빨간색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2보다 뭐하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뭐하거나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다 둘 다 만족하고 4보다 크면 둘 다 만족하는 거 알 수 있겠지. 아, x가 마이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면 첫 번째 상황이 만족하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똑같아. 마이너스 2, 0 2는 아니고요. 4 자 이렇게 보시고 fx가 0보다 뭐라고 얘들아? 작다고. fx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디 말하는 거니? 마이에서 4까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에서 4까지 요만큼의 범위를 말하는 거지. 그럴 때 g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어디하고 어디를 말하는 걸까? 마이에서 0까지 말하는 거지. 마이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거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애는 얘가 될 거니까. 두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2, x, 0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 네 번째 상황을 만족하는 거는 첫 번째 이러한 상황과 두 번째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러한 x범위라면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과적으로 1번 뭐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얘하고 얘가 이 두 개가 뭐가 될 수 있어? 다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즉 x범위가 여기 안에만 들어간다면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요. 얘가 제일 작아. x가 마이보다 작거나 마이에서 0이거나 x가 4보다 큰 x가 이 범위에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뭐 할 거야? 만족시킬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고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헷갈리거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하기가 0보다 작냐, 두 개 곱하기 0보다 크냐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상황이 당연히 두 개가 주어지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으면 F가 크면은 G가 작고 F가 작으면 G가 크겠지. 그치?
만약에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 둘 다 양수일 때 거나 둘 다 음수일 때 무조건 두 개 곱하기에 대해서 0보다 작다나 크다가 나오잖아. 상황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어. 그럼 그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쌤이 했던 것처럼 수직선 위에 놓고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고 잘하면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돼. 근데 약간 헷갈리거나 그럴 때는 수학은 선생님의 지로는 그래. 수학은 시험 보잖아. 뭐만 틀려야 돼? 모르는 것만 틀려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실수를 왜 해? 억울해 죽겠는데, 그치?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뭔가 명확하게 답이 조금 헷갈리거나 계산이 복잡할 때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명확하게 하는 게 차라리 맞아. 시간이 걸려도.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뭐 하시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답을 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한 문제만 더 합시다. 한 5분만 더 수업할게요. 5분만 더. 어차피 이거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2번부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1번 이거는 방금 배웠으니까. 자, 보세요. 두 이치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거 1번 문제는 쉽다고 이거는. 그쵸? 1번은 f가 g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판단할 때도 사실은 얘들아 이거 그리면 훨씬 편하기는 해요. 자, 얘네들 뭐 마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g가 f보다 커. g가 지금 여기잖아. 그치? 그럼 만나는 점 체크. 만나는 점 체크. g가 크려면은 요 동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마일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되겠지. 마일부터 5까지가 답이 될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쌤이 얘기했어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다고요. 곱하기가 0보다 크니까 첫 번째 상황은 fx가 0보다 클 때 gx도 0보다 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fx가 0보다 작을 때 gx도 0보다 작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쫙 그려주시고요. 얘네 교점 마이 쫙 그려주시고요. 자, x절편 마이가 있고요. 0 그 다음에 4 0 4 있고요. 그 다음에 7 이렇게 있다. 그치?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마이보다 작고요. 여기 4보다 크고 이럴 때 큰 거야. 그치? 그러면 gx가 0보다 큰 거는 0부터 어디까지야? 7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야? 7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똑같이 그리시고요. 하나 더 그리시고요. 여기 마이 0 4 7 하시고 fx 0보다 작다. 그러면 작은 거는 얘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4까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 2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x가 0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되거나 7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1번에서는 x는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두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뭐하다 작다. 그 두 개를 뭐한 거? 합친 게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이걸로 판단해도 물론 되지만 이게 훨씬 편하다고 이게. 알겠지? 상황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두 상황에 대해서 수직선 이용하셔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명절 때 맛있는 거 잘 많이 먹고 즐겁게 하여튼 놀기도 놀고 대신 해야 될 것도 열심히 좀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납시다. 고생 많았어요.